예수님 6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은 우리 강은희 글라라 자매님이시죠. 예, 자매님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대구교육청의 교육감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신부님. 이 성당에서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지금 저는 너무 긴장이 되는데.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신자 여러분. 저는 강은희 글라라 교육감이고요. 대구교육청에 2018년부터 지금 재선이 되어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당은 성김대건 성당이고요. 여러 신자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에 이제 선거에 나오겠다 마음 먹고 내가 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은지를 매우 고민했습니다. 교육에 들어올 때는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좀 더 본질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국회에 있을 때도 교육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있을 때 수능시험지를 매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지를 분석해보고 그때 수능의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시험에 고통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공부한 만큼 그 학습했던 게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수능을 다 치고 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맞아요. 물론 어느 정도 내공은 쌓여 있지만 그 쌓았던 내공이 그대로 삶의 전수가 되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가 선거 전 무렵에서 IB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고 내가 원하던 교육 방식이다. 이거를 저는 그때 굉장히 아주 기쁘게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교육감이 당선되자마자 이거부터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IBO에 가서 협상을 시작해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었는데요. IB 프로그램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교육 전체의 혁신을 IB를 통해서 저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 월드스쿨도 지금은 21개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 학교도 15개가, 42개가 본격적인 IB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학교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미래 학교에서 IB와 같은 수업 역량 그리고 탐구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미래 학교는 91개교까지 됩니다. 비슷한 IB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미래 학교만 하더라도 상당히 수업과 학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더 높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마음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오랫동안 대화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의 정서 회복과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 학기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굉장히 사춘기 오기 직전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마음 학기제를 도입해서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를 조절하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모든 학교가 다 변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모든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핵심 키를 수업 평가 혁신을 하자. 그래서 반복적인 수능 중심의 수업보다는 논서 구술형 평가가 될 수 있는 평가 혁신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진행해 왔지만 이게 제 7년 동안의 교육감으로서의
했던 일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IB를 통해서 졸업생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해가 나왔습니다. 벌써 이해가 네, 나왔습니까? 네. 그렇구나. 우리 신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IB 그럼 IB 리그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IB가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입니다. 바칼로레아는 입시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시라는 뜻입니다. 뜻은요. 이게 스위스에 그 주재관들이 많았잖아요. 국제기구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본국에 가면 입시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입시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해야 되니 좋은 교육 시스템이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옥스퍼드대 교육학과 교수들과 같이 해서 만들어져서 최초로 탄생한 게 1968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는 교육적 방법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리를 탐구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면 꼭 여러 개를 공부하지 않아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IB는 가장 그거를 적절하게 수업 시간에 잘 구현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개념을 탐구하게 해서 원리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습량이 약간 적은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매우 풍부한 학습을 하게 되고 탐구하고 그리고 실천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를 알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웃을 도우고 친구를 도와야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친구와 경쟁하게 한다면은 같은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일 뿐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현장에 가보면 아이가 2차 방정식을 풀다가 이거 잘 안 풀리는데 하면 옆에 잘 아는 아이가 쪼르륵 달려가서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가르쳐 주는 아이는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데 가르쳐 주면서 더 잘 배우는 거죠. 이런 협력적인 학습 문화가 그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몰입이 가능합니다. 몰입할 때 느끼는 도파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수업 설계에 매우 잘 반영이 되어서 결국은 아이들이 초, 중 등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단계는 PIP라고 프라이머리 이어 프로그램이고 중학교는 미들 이어 프로그램 MIP라고 하고 고등학교는 2년 과정인 DP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B 점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수능을 보지 않는 전형이 25% 정도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그 유명 대학뿐만 아니라 거점 국립대학교, 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4년 전면 장학생부터 뭐 영국 켄싱턴 대학, 호주, 뭐 싱가포르 대학 이런 데를 두루 진학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IB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대구에 이걸 가져오셨고 여기서 성과를 내셨고 우리나라에 이제 교육청이 17개 있는데 그중에 12개가 지금 IB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구가 IB 교육의 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뭐 12개 교육청의 IB 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시행착오했던 거를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국에 가서는 이 입시 시스템도 IB 형태로 바뀌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기쁘게 공부하고
또 배운 거를 실천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대가 됩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구 교육 혁신 2.0의 보고를 발표하신 걸로 알아요. 우리 신자분들에게 대구 교육 혁신 2.0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방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은 오지선다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식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아이들 안에 있는 진정한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지는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너의 생각은 뭐냐? 너의 그 깊이는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끌어내는 걸 하려면 아이들에게 말을 하게 해야 되고, 그 생각을 쓰게 해야 되고, 자기 새로운 창의적인 거를 글로 옮겨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평가 혁신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저걸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IT를 활용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역시 뭐 IT 기업을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호 채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농부 수령 평가했는 거를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혁신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면 대구교육청이 이제 최근에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거의 98% 정도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제공이 되어 있어서 뭐 영어 발음도 아이들이 인토네이션, 뭐 발음 이런 걸 다 교정해 줍니다. 물론 AI 교과서가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점점 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뿐만 아니라 복지적 차원도 학생 맞춤형 통합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스템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면 학교 문화가 혁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육 공동체 간에 상호 협력하고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가 서로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 모두 같이 어울려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학도 자율장학으로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토론하고 수업 협의가 가능한 학교 문화를 정착하는 거, 이게 세 가지 혁신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리 교육청이 IB를 도입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19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IB5하고 5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갱신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를 아까 얘기했는 IB 1.0 시대, 지금은 2.0 시대, 교육혁신 2.0 하고 같이 계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IB 학교를 좀 더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한 5년 안에 30% 정도 IB 학교를 만들어주면 한 번 정도 IB 교육 시스템을 아이들이 경험해 보고 가면 자기 주도성과 그리고 창의적인 것,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이 반드시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올해 이제 하고, 두 번째는 저 AI 센터를 만들었어요. AI 교과서도 있지만 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AI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AI를 떼버리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I에 매몰될 거냐, 이런 문제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잘 사용해서 AI라는 터보 엔진을 달아줄 수 있을까? 어차피 같이 살아갈 거면 잘 써서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된다. 이 터보 엔진을 잘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AI 센터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잘 하려면 아이들이
정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굳건하고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니까 원래 마음 아끼제 잘 운영 더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잘 되려면 선생님과 함께 학부모님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나 이런 걸로 학교에 이렇게 상담은 괜찮지만 너무 과도한 항의나 이런 게 많아지면 교육력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인식 정리 캠페인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믿어요, 예. 함께해요. 이거를 예. 조금 더 확산해서 학교를 좀 진정으로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 인식 캠페인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야기하실 때 교육감님 뒤쪽으로 저는 계속 그렇죠. 저게 보이더라고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네. 학교 저게 보이는데 지난 2023년 네. 7월에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슬로건이죠. 네.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이 선포하시면서 대시민 협약식을 네.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대구대교구도 참석을 네, 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군데에서 참석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 것처럼 학교가 이제 아이비를 통해서 학습 방법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를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부모님과 학생과 그리고 교사들 교육 주체. 그렇죠. 예. 예, 교육 새 교육 주체라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예, 이 새 교육 주체분들이 서로를 믿어야 되고 예. 그걸 위해서 저는 이거를 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일기 교육감을 4년 하면서 계속 느꼈는 게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교육적 해결과 교육적 작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적 작동이 되지 않고 법적 작동이 되는 거예요. 뭐 소송하고 재판하고 서로 다툼이 계속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면 훨씬 더 교육 현장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22년 이제 2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마련해서 23년 1, 2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요. 3, 4월에는 대시민 슬로건 공모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부모하고 교육을 같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슬로건 공모를 했을 때 이제 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가 이 슬로건에 최종 당첨이 된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슬로건이고 여기 보면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선생님이고 한쪽은 학부모를 상징해요. 우리 어깨 동무하면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 동무해서 나란히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슬로건을 만들고 엠블렘도 만들고 그리고 7월 11일에는 학부모 700여 분을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학교를 믿고 지지하려면 어떤 실천을 하면 이게 이루어질지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게 이 학부모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이 10가지 학부모 선언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 좌절을 극복하고 인내심 등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지원하고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학부모도 성장한다. 학부모도 성장한다는 말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10가지 학부모 선언문을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선언문을 그때 천주교 대구교구랑 33개 단체를 모아서 시민과 함께 선포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이 선언문을 학교에 나눠드리고 학부모님들께도 직접 발송을 하고 해서 단 한 조항이라도 실천한다면 학교가 정말 더 좋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 사건이 있었고, 그전에는 교사가 예.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그런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지금 교육관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런 학교가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게 사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혹시 교육감님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출생 대책은 예.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아젠다니까 예.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 사실 과거보다 출생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 영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예. 12개월까지는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적 지원만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과거보다는 애틋한 가족 공동체가 조금 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예. 결국은 가족 자체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저희 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이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 가족이 필요하구나. 가족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3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5가지 프로젝트를 학교 현장에 초, 중, 고별로 배부를 했어요. 가이드라인, 그리고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 공동 문패 만들기. 예. 이런 식의 가족 공동체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계속 딱딱한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딱딱한 이야기를 좀 그만두고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신앙생활이 교육감님으로서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식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성당에 가면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참례는 꼭 하려고 해요. 예. 아주 부득이한 일 아니면 꼭 본당에 못 가더라도 건천성당 가까운 데 가서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양심과 신앙적 관점에서 한 번 더 결정을 내려요. 저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예. 이제 어떨 때는 조금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이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면 내가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받아내야 된다. 이런 거는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한테 용기도 주고 도움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위로할 때도 내가 어떤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다. 이럴 때 신념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실천할 때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갈등을 느끼고 힘들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건데 거기서 오는 아픔은
어디서 위로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네.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네. 버팀목이 된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다행입니다. 네. 더 열심히 저도 강론 준비를 해서 네. 교육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이거는 저희 네. 입장에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교육감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우리 네. 대구의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톨릭도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대구에 많은 종립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가톨릭뿐만 아니라 여러 종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들이죠. 그 사립학교들이 권학 이념을 잘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종립학교들은 그런 목적이 분명하고 예. 특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신앙을 또 전파하면서 실천하는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거 외에도 뭐 영적,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 내면적인 변화에도 이 가톨릭 정신이 스며들게 교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사를 참여하면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효성여중, 효성여고를 나왔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학교에서 미사를 여러 번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 신앙이 다른 아이들은 또 거기에 맞게 그 시간에 뭐 나름대로 활동하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아이들조차도 할 수 없게 하는 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런 신앙적 그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그리스도적 가치를 학교에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 중에 교리 중에서도 곧 가정이 교회다 하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인간을 창조하신 게 삼위일체의 정신에서 창조하셨다 하지만 또 가정이 어떻게 보면 그걸 실천하는 가장 큰 제1번 교회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가톨릭 학교에서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자주 노출시켜서 스며들게 하는 것. 저희가 하는 이 가족 공동,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교육을 가톨릭 학교 안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톨릭 교회 특히 대구 선목학원에서는 조금 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두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저도 명심할 거고 가서 교구에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선목학원에 가서 제가 거기 사무국장 신부님 만나가지고 이종현 신부님 이종현 신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신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뭐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 모습을 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어찌 보면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창조된 게 아닌가. 그 아이가 어릴수록 굉장히 우리가 더 이쁘고 귀여운 게 그런 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잘 교육으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협조적이고 학교와 교육에 협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마을 모두가 키운다고 하듯이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신자분들 모두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믿고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기 자식을 키워도 늘 아쉽고 후회되는 거 많듯이 네. 저희도 부족한 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지지하고 믿어주신다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더 크고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믿고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감으로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지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거. 네. 그거를 꼭 할 수 있도록 아마 교구민들께서 이제부터 기도를 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기도까지 해주시면 네. 더 할 수 없이 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것으로서 이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